이분은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 이 파기환송 유죄 취지 이 사태를 아마 본인의 권력의 기회로 볼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오늘 핫하죠? 5월의 첫날 시작이 좋습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사실 파기 재판으로 말이죠. 대법원에서 그냥 너 유죄다 나가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법치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도 피하지 못한 진실이죠.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외면할까? 사실 좀 볼만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결국 결론을 파기, 환송, 유죄 취지로 내렸습니다. 즉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었다라는 거죠. 유죄로 다시 판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깜빵각입니다. 깜빵각.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발언 자체가 거짓이다. 골프 쳤고요.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까? 손잡고 나무 기둥에서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 김문기 씨 전화번호에 뭐라고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재명이 성남지사가 아니죠. 경기도지사가 아니죠.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꽤나 오랜 시간 동안의 친분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필이 아니라 사법부의 공식 판단이다 라는 거죠. 그것도 재판관 12명 중에 10명이 압도적으로 다수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나머지 2명은 역시나 저기 좌쪽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을 향해 가지고요. 사법 쿠데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개입했다라고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일부 의원은 말이죠. 한 달만 기다려라. 사실상 협박성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한 헌재 그리고 쉐쉐가 장악한 헌재 연구소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리고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그냥 좌파리들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만큼은 아직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달만 기다려라 라는 이거 상당히 불쾌한데요. 한 달 뒤에 대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조져되겠다. 그러니까 드럼통 정치를 하겠다. 강제 실종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 실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게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 국민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버리는 거죠. 법적 보호와 언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있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달만 기다려라 라는 이 협박, 드럼통에 쳐넣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데요. 과거에 유시민이 그랬습니다.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다시 대선 국면이 됐었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이 걸린 상태에서 출마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냐라고 말이죠. 정의를 입에 달고 살는 이 유시민이 그때의 정의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룰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퇴를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말이죠. 이재명이 국민의 심판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이재명에게 기회를 줄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향에서 지금까지 이재명의 변호사비, 이 대납이 공천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다음 이 공천을 확보받지 못하는 이 변호사들이 과연 이재명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진짜 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우리 국민들이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 절차하고 헌법적 충돌이 나올 헌법 제84조죠. 이거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끝까지 대선판을 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사실 필요합니다. 본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뭐 발끈해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당황하셨어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좀 딸랑거리는 느낌으로 지금 내란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사법부가 지금 정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거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 듣기 좋아라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야 이러다가 선거 못 치르는 거 아니야? 6월 3일 전에 뭔가 답이 나온다. 2심에서 유죄가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데? 당도 끝나는데? 우리 다음 플랜 B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요만큼 나와 있지 않을까. 누가 먼저 삽을 드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은 충격파가 너무 크니까. 3시 이후로부터 지금 민주당이 충격파가 커서 5시에 긴급 총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좀 이재명에게 딸랑거리는 말들, 강경한 말들이 쏟아내질 거다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말이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유죄야. 유죄인데 2심에서 형량 좀 잘 생각해봐. 1심에서 1년 징역 맞았어. 지금 집행유예 2년 맞았어. 2심에서 이거 유지할 건지 아니면 좀 낮출 것인지 그거 생각해봐봐.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라는 거죠. 사퇴를 결단하고 대체 후보로 선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5시 의총에서는 후자겠죠. 이재명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근데 문제가 간단치 않다라는 겁니다. 유죄가 확정되면요. 이재명의 피선거권 상실하고 대선에 못 나갑니다. 일단 민주당이 5월 12일에 이 후보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만 후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죄가 판단이 돼버렸어요. 확정이 됐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그럼 이재명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후보가 없다라는 것이죠. 후보가 없이 대선을 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에는 꽃놀이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당이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 그럼 그 후에 따라온 후폭풍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보조금 432억 전액 국고 환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극단적인 리스트 앞에서 민주당이 또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국민들은 지켜보는 맛, 쪼는 맛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국민은 유죄 판결 이후에도 이재명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재명이 오늘 3시에 대법원 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뭐 청년들과 노동자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고 당황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지만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따위는 내 기분에 맞춰서 작살낼 수 있어. 인민재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좀 저는 같게 느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법부 판단보다 정치적 선택을 우선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어떤 코스프레를 하냐. 이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탄압받는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잡고 혼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압받는 정치인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탄압을 받는지.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탄핵만 29건을 했고요. 예산 삭감은 지들 마음대로 쪼대로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죠. 누가 탄압을 받는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본인이 탄압받는다라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극대화하면서 대선을 돌파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더 속을까? 저는 속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 제가 대법원 앞을 지났을 때는 이제 2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자리 잡고 이제 개딸들, 아재들이 나와가지고 막 깃발 흔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시가 조금 지나서 3시 한 반쯤에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한 3시 28분쯤에 이재명의 이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썰물처럼
그 개딸, 개 아재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발적인 집회가 아니다. 이거는 알바로 동원된 집회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국민이 더 이상 속을까? 개딸들도 더 이상 속을까? 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정치재판이라는 이 프레임 하나로 국민의 상식과 분별력을 무시한다라는 건 이 오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딸들이 우리 국민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개딸들이 말이죠. 이 이재명의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 그러니까 예비 빵제비를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인가?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좀 다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졌는데요. 자,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변호사비를 댔다, 정말 진짜 냈다라고 하면 재산이 줄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의 재산은 몇 억이 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같은 이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붙는다라고 하면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그리고 사실 이재명 같은 경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김앤장 같은 경우는 깜빵 안 가게 이제 마킹만 하는 것만으로도 20억부터 시작을 하죠. 연애. 그런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재산이 안 줄었어요. 희한하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그간 수차례 재판을 거치면서도 변호사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비를 공천으로 대납했다라는 의혹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제기가 됐죠. 실제로 말이죠. 이재명 측을 변호했던 변호사 중에 이건태, 김기표, 양부남, 박균택, 김동완은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민주당을 공천을 받아서 22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경기 부천 병에 이건태, 그리고 경기 부천 을의 김기표, 서울 서대문 갑의 김동아, 광주 서을의 양부남, 광주 광산 갑의 박균택,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을 도운 변호사들이 이제 민주당의 우세 지역에 배당돼가지고 무난하게 22대 국회를 입성했죠. 이게 이재명의 사당화가 확인됐다라는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었는데요. 경기 부천 을의 김기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했죠. 경기 부천병의 이건태 변호사는 이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 조정실장을 변호했습니다. 양부남은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재명의 사건에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박균택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변호한 변호사입니다. 김동아 변호사는요. 정진상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당대표 권한으로 공천권으로 대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죠. 특별하게 정치 경력이 없어도 친명계 우세 지역에 전략 공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죠. 향후에 다시 재판이 이어질 경우에 변호사비는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지불할까?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당비로 지불한다? 그건 불법이고요.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이 만일에 이재명의 법률 대리인단으로 나선다? 그것은 말이죠. 공직자 겸업 금지 위반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대통령이 된다. 내 자리에 대한 보존을 확보받은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단의 변호사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이 애매한데 이미 유죄가 떨어졌는데 이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겠죠. 지금까지의 수사와 판결이 의미 있는 분기점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변호사비 문제 또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이 감시해야 될 대상이 이재명에서 다시 또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민주당 전체 법률 대리인 체계에 대해서도 지금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때때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말이죠. 제 영상을 보신다. 보좌관들이 또 많이 보신다고 하시니까 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촉 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 절차와 헌법의 충돌, 이 부분은 헌법 84조 이재명이 믿고 있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재직 중에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진다. 재직 중에 범한 범죄에 한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재판은 없던 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뿜뿜뿜.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정치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지가 가진 중범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법과 헌법의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 정치 권력을 잔인하게 쓰겠다라고 그동안에 공언해왔던 이재명은 미친 칼춤을 추겠죠. 민주당이 이런 가능성까지 계산을 하고 이재명을 계속 고수할까? 아니면 이쯤에서 사퇴를 결단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할 것인가? 이 부분도 쪼는 맛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앞에 놓인 선택은 단순한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죠. 사법의 존엄성, 정치의 책임성, 국민의 분별력 모두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요놈 하나 정치 권력자로 들인다라고 하면 정치는 어떻게 될지 뻔하죠. 사법도 어떻게 될지 뻔하죠. 다 작살나는 겁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경고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로 간다. 무법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 취지 이후에도 끝내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비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법을 우롱한 권력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되겠죠. 사퇴인가 도박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막 성명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지는 않아요. 그런데 권선동 원내대표, 이 사람이 뭐 할 말이 있을까? 뭐라고 했냐면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며 법치의 복원이다. 그리고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이재명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금 후보도 이재명은 사퇴하라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언사가 아니고요. 사법이 내린 판단에 국민의 심판을 더하라라는 요구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진짜 보수 진영을 싸워야 합니다. 한동훈은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 이 파기환송 유죄 취지, 이 사태를 아마 본인의 권력의 기회로 볼 겁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을 더 크게 조장할 거죠. 지금 필요한 게 이 한동훈의 분열이 필요 없습니다. 단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수의 정통성과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4.15 총선부터 4.10 총선,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대에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깨우고 알리고자 했던 황교안 전 총리도 말이죠. 지금 보수 정통성 부활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양아치를 걷어내야 됩니다. 보수 유권자들의 민심, 윤심을 사고요. 2030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을 정치권에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민심을 담고 중도를 포용한다라는 거죠. 머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후끈 달아오른 대선판 5월 1일 이재명 나가리 사인과 한덕수의 출마,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오늘도 윤 어게인을 외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TV였습니다.